깊은 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지나다 낡고 허름한 상점 앞에 멈춰 선 적이 있나요? 창문 너머로 먼지 쌓인 진열장 안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유독 시선을 잡아끄는 낡은 인형. 어딘가 모르게 섬뜩하면서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인형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인형의 유리알 같은 눈동자 속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차갑고 딱딱한 몸체 속에 어떤 오랜 기억과 감정이 응어리져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오래된 인형에 얽힌 소름 끼치는 전설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괴담이 그렇듯 이 이야기들도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방 한구석에 무심코 놓여있는 인형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당신의 모든 숨결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인형의 표정 없는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인형 괴담은 우리 삶 깊숙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밀을 속삭이던 존재였던 인형이 어느 순간 그 친숙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공포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순간 그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형에 깃든 원혼, 풀지 못한 한이 서린 저주, 혹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인형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가장 아끼고 소중히 다루던 인형이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어느 날 불쑥 다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전과 똑같은 인형이 아니라고 느끼는 직감적이고 섬뜩한 순간의 감정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 순수했던 동심은 무너지고 가장 어둡고 깊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뒤바뀌는 것이죠. 그 순간 인형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닌 미지의 존재로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부여했던 사랑과 애정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로 변질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괴담 중 하나는 바로 인형의 원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어린 주인의 모든 사랑과 관심, 애정을 독차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른 것에 흥미를 잃어가며 시들해지고 결국엔 다락방 한구석에 버려지거나 존재 자체를 잊힌 인형들. 이 버려진 인형들이 자신을 무정하게 외면하고 떠나버린 주인에 대한 깊고 끈질긴 원한과 배신감을 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주인의 앞에 나타나 복수를 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불행과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죠. 애착을 주던 소중한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버려진 후 그 버려진 물건이 지독한 원한을 품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비단 인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진첩 속 빛바랜 사진,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낡은 가구, 심지어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오래된 집 자체에도 이러한 억울한 원한이 깃든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특히 인간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 공포는 더욱 증폭됩니다. 인간과 가장 닮아 있으면서도 인간이 아닌 존재가 원한을 품었을 때의 그 기괴함과 섬뜩함은 상상을 초월하죠. 버려진 인형이 어두운 밤 비틀거리며 혹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원래 주인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잠든 주인의 곁에 스멀스멀 아주 천천히 다가와 차가운 숨결을 내쉬며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원한 맺힌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인형 자체에 저주가 선천적으로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른바 저주 인형이라 불리는 것들인데 이들은 대개 기괴하고 섬뜩한 외모를 하고 있으며 그 인형을 소유하거나 심지어는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집니다. 이 저주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운이나 불쾌한 경험을 넘어 예상치 못한 질병,
끔찍한 사고, 심지어는 이유 모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죠. 과거 어떤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발견되었거나 불길하고 사악한 주술의식에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법한 인형들이 바로 이 저주 인형의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서양의 오래된 박물관이나 희귀한 골동품 상점에는 이러한 저주 인형들이 실제로 전시되어 있거나 은밀하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직접 마주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에 따르면 인형의 유리알 같은 눈동자가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거나 인형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향기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불쾌하고 기분 나쁜 기운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그리고 아주 자주 들려옵니다. 이 인형들은 단순히 무생물의 전시품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하고 오싹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시선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마치 영혼을 꿰뚫어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압박감마저 선사합니다. 저주 인형의 존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악의와 불길한 힘이 특정 사물에 깃들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며 우리가 믿는 상식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직관적인 공포, 바로 살아 움직이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생물이어야 할 움직일 리 없는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며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상황은 인간의 이성적인 통제 불능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을 극대화합니다. 한밤중에 인형의 눈이 천천히 아주 섬뜩하게 깜빡였다거나 고개가 스르륵 소리 없이 돌아갔다거나 혹은 분명 제자리에 단정하게 두었던 인형이 다음날 아침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골 괴담이자 현실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둡고 고요한 방에서 홀로 인형과 마주하고 있을 때 문득 인형이 당신을 빤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쳐다보는 것 같은 섬뜩한 기시감을 느껴본 적이 없나요? 인형의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이 순간적으로 비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면 그날 밤은 아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릴 것입니다. 인형의 입에서 낮고 굵게 혹은 얇고 섬뜩하게 음조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과 숨겨진 두려움을 파고들어 당신의 정신을 잠식할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듯이 속삭이듯이 말이죠.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는 그 목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의지로 행동하며 우리에게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존재하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포를 선사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특히 광대 분장을 한 삐에로 인형은 그 자체로 공포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음을 주기 위한 존재였던 삐에로가 기괴한 분장과 섬뜩한 미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공포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것처럼 삐에로 인형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더욱 깊은 공포를 유발합니다. 밝고 화려한 색상과 익살스러운 분장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어둡고 불길한 기운. 웃고 있는 듯한가면 같은 얼굴이 오히려 더욱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래된 삐에로 인형 괴담 중에는 한 어린 소녀와 삐에로 인형만이 덩그러니 집에 남게 된 고요한 밤, 삐에로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잔혹한 살인마처럼 소녀의 가족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욱 섬뜩하고 오싹한 변형으로는 삐에로 인형이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서 희생자의 수를 소름 끼치게 나타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어젯밤 분명 주먹을 꽉 쥐고 있던 피에로 인형의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펴져 있다면 그 공포는 단순히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인형의 얼굴에 번지는 알 수 없는 미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피에로 인형은 행복을 가장한 채 가장 깊은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는 존재로 그 이중적인 모습이 사람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들의 밝은 색깔은 오히려 피의 색깔처럼 느껴지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비명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런 괴담들은 단순히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실제 역사 속 사건이나 전설 혹은 미스터리한 일화와 얽혀 더욱 현실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한 박물관에 오랜 세월 전시되어 있는 맨디 인형에 얽힌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인형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물관 직원들과 수많은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어린아이의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인형의 눈에서 핏물 같은 것이 흐른다는 등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끊임없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맨디 인형이 박물관에 전시된 이후로 박물관 주변에서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하게 돌면서 이 인형이 풀지 못한 원한을 품고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맨디 인형을 전시실에 혼자 밤새도록 두면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인형이 놓여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옮겨져 있거나 유리 진열장 안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밤마다 아무도 없는 박물관에서 맨디 인형이 홀로 걸어다니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내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공포와 전율을 선사합니다. 이 인형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마치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듯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맨디 인형은 단순히 괴담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섬뜩한 미스터리로서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인형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와 저주로 변질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듯합니다. 오래된 인형에 대한 공포는 비단 인형 그 자체의 외형이나 움직임에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형을 매개로 한 주술이나 의식에 대한 공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본에서 한때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나홀로 숨바꼭질처럼 인형을 이용해 알 수 없는 영혼을 불러들이거나 불길하고 위험한 의식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하면서도 묘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단순한 인형놀이가 사실은 알 수 없는 존재를 이 세상으로 불러들이는 끔찍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의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사악한 주술에 사용된 인형은 더 이상 단순한 장난감이나 놀이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깃들어 활동하는 살아있는 매개체이자 살아있는 인간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구로 변모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은 인형의 본질을 왜곡하고 순수했던 존재에게 어두운 힘을 부여합니다. 인형은 이제 무고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자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술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공포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래된 인형에 얽힌 괴담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잠재된 불안감을 건드립니다. 친숙함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낯선 공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현상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과 공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어둡고
은밀한 인간의 욕망이 뒤섞여 만들어진 섬뜩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된 인형이 품고 있는 알 수 없는 비밀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 실체를 파헤치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 인형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이를 헤아리려 하고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지 상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공포가 결합된 불가사의한 감정입니다. 인형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의 방 어딘가에 혹은 당신의 집 안 어딘가에 오래된 인형이 무심하게 놓여 있지는 않나요? 어두운 밤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정적 속에서 그 인형을 가만히 아주 깊숙이 응시해 보세요. 혹시 그 인형의 눈이 당신을 향해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혹은 옅은 미소를 짓는 것 같은 섬뜩한 착각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당신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인형이 당신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혹은 아주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인형은 어쩌면 그 미스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품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형들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차원의 존재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매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인형이 당신의 가장 깊은 꿈속으로 찾아와 당신에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소름 끼치고 섬뜩하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진실을 담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인형을 단지 무생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형들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인형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눈빛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으려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섬유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형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당신의 인형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고요 속에서 당신의 인형은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름도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